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오늘 회식 양꼬치집이래. 아, 양냄새 싫은데. 뒷불이 어디래? 양꼬치집? 양꼬치집은 룸 없을 텐데.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클래스가 다른 양꼬치집 풍무 양꼬치에서 팟짱 가족들의 단체 방문을 기다립니다. 팟짱 서포터스 1호 풍무 양꼬치. 8인실부터 28인실까지 단체 손님을 위한 룸도 따로 있습니다.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얘들아 안녕? 요즘 회사는 잘 다녀? 아니,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다녀. 그래? 나는 요즘 뿌리마켓 곡물 담은 선식 먹고 출근하는데. 정말? 나도 곡물 담은 선식 먹고 다녀. 뿌리마켓? 곡물 담은 선식? 곡물 담은 선식은 100% 국내산 햅쌀 곡물로만 만들어 믿을 수 있다고. 맞아. 그리고 통곡물이 들어가 식감도 좋고 칼로리는 낮은데 포만감까지 있어서 다이어트 식사 대용으로 딱이야. 무엇보다 맛있어. 뿌리마켓을 검색하세요. 박정호의 팟수다. 안녕하세요. 팟수다의 박정호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잠시 후 11시부터 이곳 가톨릭회관 1층 대강당에서 4.16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의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세월호 특조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는 물론 조사 대상과 과제에 대한 분류도 아직 명확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되는지 제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가족들과 4.16 연대 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가보시죠. 네, 기자회견 전에 잠시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기자회견 여시는데 취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해주시죠. 기자회견을 열게 된 취지는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가 발생이 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아직도 예산도 한 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또한 정부가 세월호에 대한 어떠한 지원과 약속을 이행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진상규명을 지금까지 55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서명이 모아서 만들어진 그 특별법 취지와 정 부합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이거를 방기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가족들이 모아 가지고 있던 자료와 그 자료들을 특별조사위원회에 이제 민간위원이 일단 채용이 되면 사실 정확하게 예산안이 지급되겠다는 약속을 정부에서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이라도 진상규명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진행하게 된 부분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그 세월호의 온전한 선체 인양입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부분도 지금까지 투명하게 공개된 바가 없고 또한 이미 몇 군데 언론에서 세월호 유실 방지 대책에 대한 잘못된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들이 직접 참여해서 피해자인 당사자인 저희가
민간 기구들도 촬영을 하고 있는 세월호 추종 촬영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영상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서 왜 세월호를 일양해야 되고 미수습자 가족들을 수습하고 왜 진상규명이 빨리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이 과제를 좀 준비를 해서 이 과제들을 지금까지 모았던 과제들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에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네. 가족들과 그리고 4.16 연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간절한 바람, 소망이 모인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 특별법 제정 운동에만 해도 전에 얘기 들었듯이 진짜 인간의 생명이 존중되고 그다음에 그 돈보다는 생명이 중시되는 그런 부분에 같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이 모여서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고 그 특별법 제정 운동의 그 서명뿐만이 아니라 실제 많은 이들이 본인의 그 동도 단식이라고 하죠. 그렇게 참여를 하면서 1년 넘게 지금 강화문 농성장과 우리가 팽목한 사고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정부에서 해야 될 게 국민의 진짜 안전과 생명 그거를 약속하고 이행해야 될 정부 부처에서 어느 한 군데서도 사실 그런 행위들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 피해 세월호 피해 가족뿐만이 아니라 전체 이제 국민에 대한 부분으로 정부가 인식해야 되고 받아들여서 진행해 나가고 그걸 국민들 앞에 보여줘야 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인지를 못하고 있고 어떻게든 축소 은폐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모아진 과제가 이거대로 진상 규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신데요. 예, 저희가 한번 기자회견 내용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예, 오늘 세월호 일양에 관한 특별 과제와 진상규명 안전사회 추모 시에 네, 지금 막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과제 발표는 진상규명 과제, 안전 추모 지원 과제, 인양 특별 과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발표가 진행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8반 장중영학과 장훈입니다. 가족협의회에서 진상규명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 특조위에서 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왜 그 안개 낀 날 세월호만 인천항에서 추락했는지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이 뭔지 그 상황이 어찌했는지 해경이 왜 구조를 안 했는지 아니면 못 했는지 해수부와 해경은 왜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자꾸 은폐하려고 하는지 부실 대응에 대해서는 왜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지 왜 유가족들은 사찰하고 다니는지 컨트롤 타워라는 게 없어서 팽목항에서부터 유가족들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들고 도대체 누가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는 정부. 전원 구조 오보는 또 누가부터 시작을 했는지, 누가 주도했는지, 세월호의 실소유주는 누구 건지, 이런 거 대충 몇 개만 뽑아봤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큰 거죠. 특조위를 우리 유가족이나 국민들이 믿게 좀 해주십시오. 특조위 분들에게 정식적으로 고개 숙여서 부탁드립니다.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 힘써 주시고 열심히 파헤쳐 주십시오. 저희가 원하는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진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 유가족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싸워야 되는지 아무도 답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세월호 유가족들은 청와대를 갈 수가 없는 거죠? 왜 세월호 유가족들은 해수부를 출입할 수 없는 거죠? 왜 세월호 유가족들은 노란 옷만 입으면 다 경찰들이 인도를 다 막아서고
차도까지 다 막아 쓰는 거죠. 저희는 화장실도 못 갑니까? 저희는 밥도 못 먹어요. 세월호 유가족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내 아들 준영이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인간답게는 살게 해주십시오. 진실을 알아야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종인 변호사. 예, 박종인 변호사님께서 발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6시간 45분 동안 대통령님은 대면 보고도 받지 않으시고 회의를 주재하지도 않으신 후에 7시 10분이 돼서 중대본을 방문하십니다. 설사 청와대가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 지시가 적절한 지시였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의문들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123 정장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문입니다. 이 판결문에서는 1심과 달리 123 정장에 대해서 가벼운 형을 선고합니다. 선고를 하면서 그 이후로 해경 지휘본부, 지휘 라인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큰데 어떻게 123 정장에게만 책임을 무겁게 지우느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휘 라인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이유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3 정장이 현장 지휘관으로 현장에 도착한 뒤에 지휘 라인인 해경청 상황실에서는 피고인하고 무려 2분 22초 동안 통화를 하게 만들고 그 이후에 TRS로 20여 회 통신하여 보고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인 123 정장이 구조 업무에 전념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니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은 이렇게 구조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지휘 라인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판결문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청와대는 9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 해경 상황실하고 총 21회 통화를 합니다. 그중에 작년에도 논란이 됐었던 것처럼 현장 영상을 요구하는 통화 횟수만 6회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대화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BH 즉 청와대가 영상을 계속 요구하면서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장비가 현장에 도착하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영상부터 띄우라고 지시합니다. 아까 123 정장에게 내렸던 판결문에서 해경 지휘 라인이 책임 있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계속해서 보고하게 만들고 하면서 구조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수차례 현장에서 영상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영상부터 보내라고 얘기했던 청와대의 지시는 아까 123 정장 판결에서의 해경 지휘 라인과 뭐가 다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지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조 작업을 방해하는 그런 지시들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많은 의혹이 있고 많은 문제점이 겉으로도 보이는데 검찰은 청와대 쪽을 전혀 수사하지 않았고 감사안의 경우 감사를 했지만 자료조차 못 받고 A4 용지 2장 분량의 확인서만 받고 그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아예 기재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부실하게 감사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래서인지 그 당시에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현재 주중대사로 부임해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당시 구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이 사람들 중에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받고 있는 사람은 2사람, 그 중에 구조 실패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지고 수사와 기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123 정장이었고 감사원의 감사도 있었지만 굉장히 가벼운 감사가 이루어졌었고 별로 실효성도 없었으며 사실상 청장 이상의 고위직 인사들에 대해서는 감사든 수사든 완전히 공백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사실상 청장 이상의 고위직 인사들에 대해서는
감사든 수사든 완전히 공백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역시 철저히 진상규명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이 이외에 아까 장원 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수많은 진상규명을 기다리는 과제들이 존재한다는 거,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진상규명에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고, 특조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에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예은이 아빠 유경근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것은 해수부가 발표한 1등 업체인 상하이 셀비지가 제안한 세월호 인양 방법입니다. 저희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만,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특별히 두 번째에 있는 그림, 인양용 빔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현재 배는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좌연히 바닥으로 해서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약 1에서 1.5m 바닥으로 묻혀 있죠. 그리고 넘어가 있는 각도는 105도, 즉 배의 위층, 객실 부분이 더 아래쪽으로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누운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인양용 빔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한쪽을 약 5도 정도 들어 올려서 바닥과의 간격을 확보한 이후에 인양용 빔을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대쪽을 들어 올려서 반대쪽에서도 인양용 빔을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크레인으로 이 인양용 빔을 들어 올리면서 선체를 약 10m 정도 들어 올리고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을 해서 수중 바지에 싣고 이동을 하겠다. 그러니까 목포 신항으로 이동을 한다. 이런 방법입니다. 저희는 이 과정에서 의문을 제기를 한 가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과연 이 과정에 미수습자 유실 방지를 위한 대책이 고려가 되었느냐. 인양용 빔을 설치해서 들어 올릴 경우에 갖고 있는 하중은 약 10,000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부력제를 사용을 해서 5,000톤 정도를 줄인다고 하죠. 이 과정에 들어 올리게 되면 아랫부분 선체는 강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상상할 수 있지만, 객실 부분은 철이 아니라 잘 아시는 대로 판넬입니다. 이미 침몰한 이후 얼마 안 돼서 그 판넬 부분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했었죠. 이 상태에서 들어 올리면 과연 중심을 잡을지도 의문일 뿐더러 특히 시신과 유실물들이 그대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객실 부분은 완전히 파손이 될 겁니다. 다 흩어져버리는 거죠. 그럴 경우에 객실 안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수습자들과 유류품들의 유실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유실 방지 상황이 어떤지를 미리 확인을 하고, 인양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수중 촬영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된 것이고, 수중 촬영을 통해서 현재의 상태의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 놓아야만 인양이 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사회의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유가족들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저희 인양 문과장님 나오셔서 예고해 드린 대로 영상을 통해서 이것으로 오늘 82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라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네, 지금 막 기자회견이 끝났는데요.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만나서 잠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기자회견을 쭉 봤는데 좀 충격적이고 놀라웠던 사실이 바로 그 세월호 선체 지금 현재 모습, 뭐 지금도 몇 달 지났지만 지금 상태가 더 나빠졌을 거라고 보이는데 정말 유실방지 대책이 거의 안 돼 있다시피 한 그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정말 가족분들이 이렇게 절규를 하면서 가야 된다,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신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문제는 현실적으로 유실 방지 대책 또 유실 방지 장치들이 매우 허술하거나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 사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정부에서 애초에 발표하고 약속했던 것과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이미 언론에도 다 그렇게 보도가 돼서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차단봉이나 그물망으로 이 세월호를 철저하게 봉인을 해두었다. 그렇게 발표했고 그렇게 보도가 됐죠. 그러나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그 발표는 그냥 발표만 했을 뿐 실제로 제대로 실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고요. 이거는 결국 이 선체 인양은 물론이고 이후에 진행했던 모든 과정들이 왜 이렇게 정부가 방해하고 거짓말만 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그런 좀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인양 업체 선정 과정에 있는데 정말 이거 유실 방지 대책 이런 거는 거의 뭐 생각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해수부에서는 업체 평가할 때 기술력 80%, 그다음에 가격 조건 20%의 기준으로 선정을 한다고 그랬고, 특히 강조한 것은 이 시신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가장 많은 배점을 해두었다라고 분명히 저희 공식적으로 답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를 했는데. 이 인양 방법을 보면 그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 간과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물론 이후에 해수부가 또 어떤 해명이나 또는 보완 자료를 발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뭐 그런 대책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그러면 감사한 일이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라도 그런 부분을 빨리 보완을 인정을 하고 좋겠어요. 보완하겠다 그렇게 나와야겠죠. 그럼요. 보니까 지금 수중 촬영할 수 있는 기간도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지 않나요? 8월 중에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물론 아직 인양업체가 계약이 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번 달 안에는 계약을 할 것이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준비 작업 한 달 정도 거쳐서 9월부터는 수중 작업을 들어가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이제 8월 한 달이 되겠죠. 예, 그래서 좀 빨리 해수부에서 전향적으로 입장을 좀 바꿔서 저희가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발생할 그런 갈등을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빨리 좀 받아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 청취자분들도 정말 답답하실 텐데 이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부터 그때 뭐 구조 관련된 그런 부분 많은 비판이 있었고 미흡한 점이 있었고 또 그게 진행되다가 지금 인양 단계에 와서 이 미수습자에 대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대책까지도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참사 그 현장부터 지금 세월호 인양 단계까지 하나 뭐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다 보시는 대로 또 들으시는 대로 그런 상황이고요. 뭐 언제쯤이나 돼야 이런 문제가 하나씩 풀려 나갈지도 잘 보이질 않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 가족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가족들이 앞장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또 요구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해줄 분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할 수밖에 없고요. 또 끝까지 해 나가야죠. 그리고 그 뒤에 많은 국민들께서 응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힘 믿고 한번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팟짱 애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지금 세월호 선체 인양 단계까지 정부가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세월호 선체 인양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파수단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낮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